안녕하세요. 경동대학교 김주희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항생제 치료 대안으로서의 파지 치료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론을 보면은요, 파지 치료라는 용어는 프레드릭 튜어가 1915년에 파지 감염과 관련된 특징적인 영역을 처음으로 기술하게 되었고요. 이 용어의 기원, 그러니까 박테리오파지의 기원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문자 그대로는 박테리아 표식자라는 용어에서 기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파지 치료는 1915년에 프레드릭이 고안하고 기술하였으며 1919년에 파리 병원에서 DLL이 소아 치료에 파지 치료를 적용하고요. 파지치료법은 1940년대에 항생제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서양의학에서 이제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이제 구소련과 동유럽에서는 임상 파지치료법이 포도상구균, 슈도노마스, 크레브지엘라, 대장균과 같은 다양한 감염성 박테리아로 인한 항생제 내성 간염을 치료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파지 생물학의 기초를 보면은요, 파지라는 거는 단백질 캡시드 내에 둘러싸인 DNA 또는 RNA로 구성된 단순하지만 매우 다양한 생물학적 유기체일 것입니다. 파지는 일반적으로 박테리아 세포 표면에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고 유전 물질을 숙주세포에 주입한 다음에 이 물질을 박테리아 게놈에 통합하게 되는데요. 생활사료는 이제 크게 두 경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경로는 라이소제닉 사이클과 라이틱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라이소제닉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용원성 경로가 될 것인데요. 용원성 경로라는 것은 바이러스 유전체가 숙주의 염색체에 통합되어 있어서 곧 프로파지 상태에 있을 때는 용균에 이르는 사건들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만약 특정한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바이러스 유전체가 복제되고 외피 단백질이 합성되면은 자손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자손 바이러스로 인해 세균, 곧 숙주가 용해되는데 그 경로를 라이틱 사이클, 용균성 경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파지 치료의 주요 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지 치료법의 주요 용도는 질병과 감염을 치료하고 생물막을 형성하는 병원성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지는 동물의 세균 감염을 제거하고 오염된 식품의 섭취를 방지함으로써 식품 안전 확보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고요. 또 파지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의 저항성을 낮추게 될 것이고 박테리아의 작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파지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질병이나 인간이 불균형과 관련된 미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항생제에 대한 우려였다면은 파지 치료는 파지 특이성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 파지 특이성이라는 것은 특정 숙주 내에서만 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핵세포를 감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파지의 또 다른 이점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추신경계 감염 치료와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신체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생산하는 데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높게 드는데 그것은 항생제는 천연이 아니고 실험실에서 합성이 돼야 되지만 파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경제적으로 낮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파지 치료의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지 치료는 이제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파지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생체 내 연구가
충분히 효과를 보장하기에는 실험적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지 양약, 그 체내에서 파지 작용과 파지에 대한 신체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파지나 제품이 면역 체계에 의해 인식되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제 파지 치료가 윤리적, 사회적 수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파지,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네, 표 1은 인간과 동물 모델을 가지고 파지 치료에 대해서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먼저 그 커저티브 에이전트, 원인 물질, 즉 박테리아를 감염시키고 파지 치료를 했을 때 리절트를 얻어낸 것을 이제 표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코마이신 레지스턴트 엔테로코커스 페티큘럼에 감염된 뮤린을 가지고 파지를 가지고 복강내 주사했을 때 리절트를 얻을 수 있었고, 벡타라타메이스 프로듀싱 이콜라이 같은 경우 파지를 복강내에 주사하여 리절트를 얻을 수 있었고, 이미페넘 레지스턴트 피 아우루기노자에 감염된 뮤린을 파지를 IP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 피 아우루기노자 그리고 S 아우리스에 감염된 뮤린에게 파지를 IP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콜라이에 감염된 뮤린에게 파지를 IP 한다거나 SC, 피하 주사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MDR, 그러니까 멀티 드러그 레지스턴트 약자인 MDR 비브리오 파라헤멀티쿠스에 감염된 뮤린에게 파지를 IP하고 오랄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S 아우리스에 감염된 레빗에 파지를 피하 치료하여 옆에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MDR에 감염된 S 아우리스, 그러니까 MDR S 아우리스에 감염된 휴먼에게 국수치료로서 파지를 국수치료하여 옆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unclassified bacterial dysentery에 휴먼에게 파지를 오랄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살모넬라 타이피에 감염된 사람에게 파지를 오랄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트 피 아우루기노자를 감염된 사람에게 파지를 오랄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시겔라 다이센트리에 감염된 사람에게 파지를 오랄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비브리오 콜레라에 감염된 사람에게 파지를 오랄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슈도노마스 아우루기노자에 감염된 뮤린에게 파지를 오랄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감염된 햄스터에게 파지를 오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표 2는 파지용의 효소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 발표인데요. 파지 딜라이브드 라이신, 그러니까 파지 유래 라이신에서 라이틱 엔자임을 얻어서 그것을 모델에게 주입하였을 때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틱 엔자임 ABGP46을 인비트로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PLIF307, 이것도 파지 유래 라이신의 효소인데요. 이것을 뮤린에게 접종하였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라이틱 엔자임 CPL1을 뮤린에게 접종하였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라이신 중에서 칵테일 오브 6 디스틴트 라이신을 인비트로와 그 다음에 인비보로 감염했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라이신에서 유래된 PLYCD라는 효소를 인비트로와 인비보로 했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또 라이신 유래 효소인 PLY-SS2를 뮤린에게 접종하였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라이신에서 유래된 PLYG를 인비트로 했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표 2를 보게 되면은 라이신과 항생제를 병용하여 만든 CF301을 MRS에 감염된 뮤린에게 접종하였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번운드 인펙션에 감염된 뮤린에게 MR10을 주입시켰을 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생체공학 키메라 라이신인 CHAPK를 MRS에 감염된 인비트로에 주입했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또 MRS에 감염된 뮤린에게 CLYH를 주입하였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S뉴모니아에 감염된 뮤린에게 CPL711을 주입했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S 아우리스에 감염된 뮤린에게 PLY187을 주입했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슈도노머스 아우루기노자라든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에 감염된 그런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류마토이드 거트라든지 휴먼 케라티노사이트라든지 그런 것을 아틀라이신에다가 주입했을 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표 2와 같이 이렇게 파제에서 유래된 라이신이 항생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파제 유래 라이신이 박테리아 세포벽만 가수분해하고 세균을 용해시키지 않기 때문에 라이신이 이 잠재적인 항균제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와 파지 치료를 비교를 해보자면 먼저 안정성 면으로 항생제 치료 같은 경우 아나필락시스, 또 신장, 키드니 독성, 또 허트의 독성, 리버 독성, 신경 독성 등을 포함한 수많은 위장관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인데, 파지 치료는 인터루킨2 종양계사인자를 억제하고 페론 감마 생산을 통해서 파지 전달이 장 반응성 미생물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하향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숙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안정성 면으로 더 뛰어나고, 파지는 또 특이성을 가지고 있죠. 항생제와 달리 종과 계통에 특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막 침투적인 면으로 봤을 때 L-모나사이토게네스랑 비아우루기노자, S 에피더미디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생물막을 파지 치료로 제거를 했습니다. 항생제는 생물막 제거가 어려운 항균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지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치료학적으로 유명한 일부 용균 파지 같은 경우 병원성 박테리아의 그러니까 병독성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침묵시키거나 단세 지방산 대사를 위한 유전자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용원성 파지는 독성 및 항생제 내성을 위한 유전자를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파지 칵테일은 알려진 독성 요인인 캡슐을 제거해서 박테리아 독성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현재 이제 다제 내성균 감염으로 더 이상의 항생제 치료가 어렵게 되는 점을 파지 치료로서 대안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파지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지 특이성이라는 것은 특정 숙주 내에서만 복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핵세포를 감염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파지에는 세균에서만 복제가 되고 사람과 같은 진핵세포를 감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파지 특이성을 이용해서 항균제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파지는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추신경계, 또 당뇨
당뇨병 환자의 발치로 같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신체 부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파지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발효식품을 섭취한다든지 또 바이러스를 호흡한다든지 또 바닷물을 실수로 마셨을 때 그런 경우에 다 파지를 간접적으로 섭취를 하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테리오 파지라는 것은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이제 파지 유래 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다제 내성인 A 바우만이라든지 S 뉴모니에 또 MRSA 같은 세균에 감염된 쥐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우가 있었고요. 파지 라이신과 항생제를 병용 사용했을 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 같은 최근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다제 내성 감염균인데요. 이런 경우도 항생제 단독 사용하는 것보다는 라이신과 항생제를 같이 병용 사용했을 때 클러스트리디움 디피지 같은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파지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캡슐화된 아시니토박터 바우마니에 대한 피막 숭실을 위해 선택되어졌는데요. 그 바우마니에 알려진 독성인자 캡슐을 제거하면서 박테리아 독성이 감소되었고 파지가 거기에서 이용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